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봅니다. 하나마이크론 1.2% 빠지고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조금 없죠. 약간 좀 시세 측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4월 달에,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뭐 엔비디아나 그런 쪽도 지금 뭐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쵸 전체적으로 뭐 서버 쪽까지 같이 강세를 보이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의 반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건 엔비디아잖아요. 그쵸? 엔비디아인데 한국 시장의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쵸? 미국은 비메모리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발이 생기고 있고 업계 1등을 너무 오래 차지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엔비디아에서 지포스를 판매하듯이 지금 그런 그 똑같은 전략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엔비디아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사들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게이머들, 그쵸? 뭐 일반 PC 사용자들 게임을 하는 그쵸?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엔비디아는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버 쪽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AI 반도체 시장과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용 PC에 들어가던 그 개인 그 사용자들을 상대하던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반발을 사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리고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설계 기업이에요. 여기는 장치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돈이 엔비디아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쿠다를 내세워서 야 우리 게 제일 편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여기는 이름 들어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쵸?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야 설계 내가 할 거야. 성능? 야 그래 니네가 더 좋아. 근데 소프트웨어? 내가 니보다 더 잘 만들 걸. 지금 이 꼬라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약간 공격 아닌 공격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나 이 설계 기업 쪽은 정말 인적 인프라가 중요해서 빼올라면 빼올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주면 되니까. 물론 거기서 뭐 짐 켈러라든가 이런 진짜 이 고차원적인 이 기술자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애플에서 들어가서 애플 실리콘을 거의 뭐 기초부터 닦아왔고 그리고 테슬라의 도조칩을 만들었고 AMD 망할 때 들어가서 AMD 살려놨고 지금은 인텔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인텔에 지금 이 기반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패킷싱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 정도 공격을 받고 엔비디아가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장치 산업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가면서 재고를 떠나면 그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금 투입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 따라잡는 것도 문제인데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팹이 있어요. 공장. 그쵸?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게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쵸? 그런 생태계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 하지만 HBM도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4분기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3년도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죠. 반도체 제조 관련돼서 즉 장비 관련된 매출이 삼성전자에도 있고 하이닉스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조금 커요. 크다 보니까 약간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밀리는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보면요. 500억으로 50%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한미반도체와는 달리 약간 조금 실적이 약간 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미반도체에서 이 TC 본딩 장비 있죠. 후공정 패키징 장비가 HBM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이 그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완전히 이 붐업을 한 거고, 하나마이크론은 그것에 약간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 하지만 가격적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평균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 실적이 나오는 쪽에 이 평균적으로 평가를 받는 쪽이 있죠. 그 부분보다는 약간 조금 못 미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보고 나서 하나마이크론의 타점을 잡으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격대 잘 잡아야 된다. 그쵸? 여기에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가격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지 않고 하나마이크론의 가격을 잡으면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좋은 호재가 딱 나오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하나마이크론 시세가 딱 튀잖아요. 그러면서 고가 수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혹시라도 뭐 내가 팔고 나가야지. 주말에 미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미반도체 영상을 쭉 올리면서 미증시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마이크론도 당연히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뭐 굳이 뭐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쪽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공표를 했잖아요. 공장, 그쵸? 팹을 늘리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팹이 늘어나면서 이 그 효용성이 늘어나는, 그쵸? 결국에는 HBM을 포함해서 이 고효율화되는 이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이 개인 사용자 단까지도 간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격을 얼마에 그리고 그 가격을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을지, 그게 중요한데, 그 타점,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뭐라 그랬어요? 제가 2주라 그랬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고, 미증시에 대해서, 그쵸? 미증시도 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이 내용으로 받아가서, 그쵸?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타점 받으면 되고, 이런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실제 1월 1일부터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내 계좌 수익률, 그쵸? 나오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률입니다. 계좌 수익률 500% 이상. 근데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가격을 앞세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화면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점, 그쵸?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려도 충분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쵸? 이거는 그냥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점. 자, 타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반도체입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제가 가온 칩스를 계속해서 매매를 했지만 여기 1월 말에 매도를 하고 나서 2차 시세를 못 먹었어요. 근데 2월 달부터 제가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뭐 7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3월 달에도 DI, 자 이렇게 보면 DI, 자 제가 뭐 몇 개 종목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DI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이쪽 구간에서 전혀 매매하지 않는다. 그쵸, 내려갈 때 매매하지 않고 횡보할 때 매매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만 내가 매매를 한다. 추세 중에만 매매를 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이런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타점을 기반해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뭐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보면 여기 4월 26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장가비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선익 시스템을 보더라도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점,
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락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즉 높은 변동성 구간이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만 하나마이크론의 가격대는 지금 삼성전자를 기반해서 이 얘기예요. 하나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HBM 관련된 그쵸 선단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돈독한 관계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에 반등하는 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뒤집었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높은 가격에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시세가 안 나와요. 이러면 하나마이크론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 같이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렸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을 뭘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